저는 그냥 인터넷은 이미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잖아요. 한번 제가 생각한 사람마다 메타버스의 정의가 좀 다를 텐데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와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최초의 메타버스는 저는 게임이 있잖아요. 슈팅 게임 같은 거. 자기 캐릭터를 선정해서 걔네들이 간에 싸우는 거. 그게 메타버스의 초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차이냐면은 인터넷에 가면은 우리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면은 사람들 사진과 동영상이 막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동영상이나 사진들은 다 과거 시제의 사진들이죠. 현재 리얼타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의 정보와 소통하는 거고, 혹은 우리가 쿠팡이나 아마존에 들어가면 나와 물건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온라인 쇼핑을 하면은 거기서 물건과 나하고는 관계가 맺지만 우리가 백화점에 가는 것과 비교를 해보시면 백화점은 나와 물건도 있지만 그 물건을 보러 온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더 복잡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 물건 보러 온 사람이 100명이면 나는 그 100명들을 구경하고 그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물건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복잡한데 그 인터넷상에서는 물건과 나만 있고 다른 사람이 없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마치 아바타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면은 그거는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들의 캐릭터가 들어와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생겨나는 거예요. 마치 롤 같은 게임을 하면은 5대5로 리얼타임으로 게임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서로 경쟁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공간에 들어와 있느냐, 리얼타임으로. 그게 아니냐가 그냥 전통적인 인터넷이냐 아니면 메타버스냐 이걸 나누는 기준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지만은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은 온라인으로 물건 사러 온 딴 사람을 볼 수 있는 공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은 핸드폰으로는 안 된다고 봐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큰 모니터로 되겠느냐? 큰 모니터로 하게 되면은 한 5대5 하는 롤 같은 정도는 되겠죠. 근데 롤도 한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되게 벌드아이비에서 조감도에서 찍잖아요. 그래야 5명이 보이기 때문에. 뭐 슈팅 게임 같은 거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 보면은 한눈에 몇 명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을 공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바타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게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은 하드웨어가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기술혁명은 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끼케야 가상 공간에서 딴 사람하고 접촉하는 방법은 키보드와 마우스와 터치 스크린밖에 없어요. 손가락 갖고밖에 안 하잖아요. 그 정도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하려면은 몸 전체에 여러 가지 센서가 있어서 그런 걸 갖고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유재석 씨 부캐가 있잖아요. 작년에는 부캐가 뭐였죠? 올해는 MSG 워너비 하면서 다른 부캐가 만들어지고 다른 캐릭터를 계속 만들듯이 저는 메타버스가 활성화가 되면은 나의 또 다른 부캐 자아를 여러 개를 갖고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로지라고 하는 그런 가상인간 캐릭터가 나왔어요. 그게 가짜 인간이냐 가상 인간이냐 논쟁들이 많은데 이미 광고의 모델로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많이 출연하고 거의 몇십 개의 지금 광고가 줄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발달을 하면은 점점 더 나만의 아이돌을 만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두 명밖에 가상인간 캐릭터가 없지만은 사실 우리가 아던 아이돌 지드래곤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랙핑크의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사실 블랙핑크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볼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사진으로밖에 못 만나요. 동영상으로밖에 못 만나고. 근데 가상인간도 어차피 사진으로 만나고 동영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인간과 가상인간이 별로 의미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럼 점점 지금의 연예인들이 가상인간으로 더 교체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 얘기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고 심지어는 나의 아이돌을 내가 디자인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나는 키는 한 173이었으면 좋겠고, 어떤 머리카락 색깔이었으면 눈동자 어땠으면 좋겠고, 주근깨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아이돌을 만드는 지점까지 가고요. 그 단계가 넘어서게 되면은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고 훨씬 더 인터넷 속도도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아이돌이 되는 세상이 될 거라고 봐요. 굳이 누구를 나는 팔로잉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나의 자아로 바뀌고 내가 아이돌이 하나일 필요도 없는 거죠. 내 스스로가 캐릭터가 부캐를 여러 개 만들어서 여기서 여자로 활동하다가 여기는 남자로 활동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메타버스들이 많이 생겨날 텐데 거기에 자기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부캐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지금은 현재 RPG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롤플레이 게임 같은 데서는
뭐 쏘고 부수고 하는 것밖에 없지만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상행위와 여러 가지 인간 사회에 많은 행동들이 들어가고 북 콘서트도 거기서 열릴 거고 공연도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의 사회가 다 그쪽으로 옮겨지게 되면은 거기에 갈 때는 내 몸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고 나의 모습을 똑같이 갈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사회가 저는 올 거라고는 봐요. 한 20년 내에. 그때 몇 번의 기술혁명이 있어야겠죠. 저는 그게 이제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가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하드웨어 기어 같은 것들도 훨씬 더 많이 발달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게 한순간 그 허들을 딱 넘어서는 순간 급격하게 모든 행동들이 다 글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몸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얼마만큼 리얼하게 내 몸과 이 가상 공간의 아바타하고 연동이 되어 있느냐의 수준인데 그게 영화 매트릭스처럼 100% 싱크로가 된다면은 진짜 현실 공간은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저는 그 단계가 과연 올까 싶기도 하고 온다면 얼마나 뒤에 올까. 만약에 그게 50%만 돼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30%만 돼도 어마어마한 거고. 근데 30%만 되는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많이 메타버스에서 행동들을 하겠지만은 나머지 채워지지 않는 70%의 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내 몸을 갖고 하는 행동들 때문에 결국에는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행동은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의 행동들은 주로 경제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긴 하겠죠. 다 바뀌어야 될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게 철학과 뭐 법과 이런 것들이 가장 맨 마지막에 바뀌거든요. 특히 종교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많은 시스템들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못 따라가는 그런 시대인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사실 언제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사회나. 그건 모르죠. 그거는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바뀌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술의 특성상 기술은 발달을 할수록 점점 눈에 안 보이게 사라져요. 컴퓨터도 옛날에는 방 하나 가득 채울 정도로 컸다가 지금은 내 손에 들어올 만큼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게 큰 공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냥 건축 공간의 벽으로 스며들고 천정으로 스며들고 에어컨도 처음에 나왔을 때 창문을 가리고서 달려있던 에어컨이 지금은 천정으로 사라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술이 과도기에는 뭐 눈에 띄는 장치들이 있겠지만은 어느 시점을 금방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이 오버랩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몸은 여기에 존재하지만 내 마인드는 지금 온라인 공간에 접속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공간은 그대로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공간에 가구가 많으면은 그만큼 내가 자유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메타버스 공간이 더 확장될수록 우리의 오프라인 공간들은 더 비워지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정한 기능들을 가지는 공간이 아니고 어떠한 공간으로도 바뀔 수 있는 공간으로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은 해요. 저는 레디 플레이어 1 하나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도 권해드리고 싶고 매트릭스 1편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블레이드 러너 2편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블레이드 러너 2편 같은 경우에는 몸과 가상 공간과 인공지능과 그런 것들의 관계가 어떤지 그런 것들 좀 느끼시는 게 많을 거예요. 거기에 3개의 클래스가 나오거든요. 인간이 있고요. 인간을 흉내내서 만든 복제인간, 엔지니어된 그런 애들이 있고 그거보다 더 밑에 인공지능이 생겼어요. 얘들 몸도 없어요. 그러니까 몸은 없는데 정신만 있는. 이게 이 사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건 마치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신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나고 만들어졌다고 창조했다고 하는데 신이 아니잖아. 거기서부터 인간의 고뇌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신과 비슷하다라고 추상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은 전혀 아니잖아요. 늙으면 죽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괴리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건데 그걸 그 영화 속에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정신은 인간의 정신인데 몸이 없을 때 얘가 어떻게 갈등하는가. 그런 걸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어떤 답을 주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도 몸을 위한 공간과 그 다음에 몸이 없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그 둘이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질까를 상상하시는데 그래도 첫 번째 단추로서는 잘 작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인터뷰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변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 인간의 몸에 대한 특성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수억 년을 진화를 해서 만들어진 지금의 결과물이잖아요. 여러 가지 신경과 뇌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근데 이 안에서는 바뀌지 않게끔 적정한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고 우리는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살 수가 없고 또 그리고 우리는 주광성 동물이고
계속해서 빛을 찾아서 가고요. 이런 바뀌지 않는 본능들이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든지, 뭐 짝짓기에 대한 본능이 있다라든지, 먹어야 된다라든지, 잠을 자야 된다라든지 안 바뀌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거는 메타버스가 아니고 메타버스 할아버지가 나와도 안 바뀔 거예요, 아마. 그게 끝나는 순간 우리의 정신이 AI에 다운로드 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근데 그것도 뭐 너무 나간 얘기인데, AI에 다운로드 됐다고 저는 그게 똑같은 인간의 정신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간의 이 사고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게 우리의 세포 기능의 메커니즘과 밀접한 연관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세포가 없어지면은 과연 내 머리가 그게 똑같을까?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은 저는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디자인한 AI와 우리가 몸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의식은 흉내는 비슷하게 낼 수 있어요. 마치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하늘을 나는 새가 둘 다 하늘을 날지만은 메커니즘은 다르잖아요. 얘는 제트 엔진을 이용해서 양력을 이용해서 비행기는 날고, 날개짓을 통해서 새는 날잖아요. 그래서 겉모습은 얼추 비슷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갖고서 본다면은 건축도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가 비행기에 나는 거라고 치고, 그다음에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새의 날개짓이라고 본다면은 분명히 두 가지가 다르지만은 공통된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 공간을, 몸을 갖고 있는 공간을 만들 때는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가, 바뀌지 않는 게 뭔가, 어떤 것이 쾌적한가, 뭐 이런 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마 되게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 좋은 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저도 모르고요. 요즘에 자칭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확실하게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모르는 거를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게 정말 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대해서는 특히 결과물을 만들지 않고 마지막에 제출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한두 달 고민을 해보시는 거가, 평생을 살면서 이 한두 달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분의 삶과 한 번도 아무 생각 없이 바뀌는 세상을 구경만 하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축가가 멋진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건축가는 항상 미리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땅이 있으면 그 땅에 지어질 건물들을,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항상 빈 땅을 보이지만은, 혹은 어떤 건물이 있지만 그게 부서지고 새로운 건물이 지어진 3년 뒤의 모습을 내다보고 그거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주제가 가시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갈 수 있고요. 그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주셔서 1등 하십시오. 그래서 상금도 많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이 하시는 거는 뭐 크게 상을 큰 걸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제 또래 중에서는 그 나이 때, 여러분의 나이 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공모전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자부해요. 왜냐하면 공모전은 건축주가 없이도 나 혼자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거고 상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특권이거든요. 공모전을 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그 고민과 생각들, 심지어는 그 공모전을 하고 내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해에 당선된 다른 안을 보시면서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도 내가 공모전을 보잖아요. 공모전 결과물을 보면은 내가 참여했던 공모전, 내가 2달간 치열하게 고민했던 거를 아는 상태에서 그 정답을 보는, 당선자들을 보는 느낌과 생판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걸 보면은 감동의 깊이가 한 100배 차이 납니다. 배우는 것도 1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하실 분들은 일단은 하셔서, 혹시 1등을 못 하시고 뭐 수상권에 못 든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얻으시는 게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